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정복도전의 장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존나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말고. 자, 일단은 첫 봤다. 역시 스택 깡패 칭기스칸이 제일 위에 있죠. 자, 칭기스칸의 배치는 당연히 기병 능력 몰빵이에요. 공병 안 씁니다. 공병 안 쓰고 그냥 기병 몰빵 하세요. 왜냐면 기병이 정복도전에서 척후 기병이 이동력이 12로 굉장히 빠르거든요. 척후 기병만 12예요. 나머지는 다 11입니다. 남은 근접 기병은. 그렇기 때문에 척후 기병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근접 기병 능력치만 올려주면 된다. 그리고 네, 요 조합 절대로 쓸 일 없습니다. 그냥 칭기스칸은 그냥 바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기병 2마리에다가 그냥 꽂아서 뿌리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소정방. 소정방 같은 경우에는 근접보병 전문가 2레벨을 여기서 받아줬고요. 뭐 나머지 뭐 바람기아 호위대 지휘로 뭐 5% 받아줬고요. 배치는 맥도 바랑행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나쁘지 않죠, 장군이. 자, 그리고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한테 왜 이딴 똥템 파란템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랑템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사실 삼돌격 뜨면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배치는 장다른 보야르 성전으로 이동력 11인데 이제 장다름 보야르 효과까지 받으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병 정체까지 받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3번 연달아 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썼고요. 자, 짱버트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거 다 몰아주세요. 근접 보병 전문가, 뭐 롬바르디아 창병 지휘 이런 거 10% 10%씩 더 받아주시고. 스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보전마 투구 씌워줘야지 4레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레벨 해주시고, 배치는 바람기아 호위대 혹은 바이킹급 습자 뭐 이런 걸로 해줬고요. 왜 바이킹급 습자 같은 똥 유닛을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킹급 습자가 싸요. 요거 넣으면 바람기아 호위대 2마리 넣으면은 요 상태면은 500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바이킹 돌격자로 가면은 350원 나옵니다. 가격이 150원이나 절약이 되죠. 그래서 초반 펌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딜은 바람기아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정복도전을 닫겠기 때문에 바람기아 3마리로 이제 바꿀 거예요. 횡도대대도 좋은데 이거 15%는 받아야지. 15% 못 참지. 어차피 데미지로 두드려 패는 앤데 뭐 횡도대대도 괜찮습니다. 이거 넣나 이거 넣나 비슷해요. 횡도대대 넣어야겠다. 이렇게 갈게요. 이러면 가격이 겁나 비싸지긴 해요. 550원인가 그렇게 돼요. 자, 안 넣어. 사실 여차 미친 척하고 이렇게 이거까지 써주셔도 됩니다. 진법으로 아예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자, 전 이렇게 그냥 배치할게요. 자, 그 다음 벨리사리우스는 뭐 좋은 장군이죠. 보전만 넣어주시고 뭐 보석 조합은 알아서 착착착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기아 호위대 지휘시가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이건 군단 창병 횡도대대. 자, 배치는 이렇게 했고요.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그 다음 잔다눈나는 보석 조합으로 장다름 기사를 이걸 하면은 장다름 기사가 보석 조합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채찍 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 남은 거는 기병 3개 박아줬고요. 그리고 리처드에서 설명을 안 드린 거 돌격 기병 전문가 2레벨 붙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리처드랑 똑같은 이유로 장다름 보야르 성전 클리바노 포리를 써도 돼요. 클리바노 포리를 써도 되는데 장다름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다름이 전열에 서기 때문에 보야르랑 성전이라는 핵심을 지킬 수도 있고요. 잔다눈나 같은 경우에는 장다름이 죽어도 어차피 요 스킬로
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갔습니다. 자, 수부타이, 올궁수,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수부타이도 사실 이렇게 배치할 일이 잘 없어요. 초반에 밀려면은 빠르게 이걸로 밀기 위해서 일반 유닛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샤르마뉴 같은 경우에는 근접기병 전문가와 강행군 덕분에 급행군만 넣어주면은 굉장히 빠르죠. 네, 부족한 딜량은 코끼리로 채웠습니다. 코끼리랑 근현이 알아서 해주겠죠. 구호는 너무 약하고. 자, 충격기병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왜 충격기병을 코끼리 대신 충격기병을 안 넣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충격기병이 존나게 빨리 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성전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윌리엄 윌리스. 자,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로버트랑 항상 세트 메뉴로 다니기 때문에 사기가 항상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 검사 하나 넣어줬고요. 횡도대대 뭐 스코틀랜드 장창병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고, 보석조합은 보전마 하나 올려줬고요. 스코틀랜드 장창병 데미지 증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자, 크누트는 뭐 대충 알아서 쓰시고요. 뭐 대충 도끼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크누트도 결국에는 해전 원툴이기 때문에 해전 원툴이고, 이동력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자, 그 다음 고센지 같은 경우에는 왜 가터를 넣으셨나요? 깨말못 새끼, 왜 가터 같은 개 구데기 같은 놈을 넣었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가터를 넣었냐면요, 일단은 고선지도 사실 코끼리 넣고 싶었는데 보석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시면은 근접기병에서 요 1열로 가는 친구가 도끼, 후사르, 낙타, 코끼리, 박격, 그리고 캐식, 가터, 서요 요렇게 있는데, 가터가 요 보석 조합에서 채찍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고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 보석으로 자리를 하나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조합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올가 누나는 뭐 잘 안 써요, 사실. 너무 약해. 보병 스탯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내정장이다 보니까 보병 스킬을 좀 많이 주면 되는데, 보병 보석을 좀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럴 템 없죠? 그럴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갔고요. 자, 그리고 요원 스킬, 괜찮은 스킬인데 쿨타임이 5라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게임에 이걸 많이 쓸 일이 잘 없어요. 한 3-4번 씁니다. 그리고 이게 정 유닛의 총 체력의 퍼센트 데미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 핏빛 분노, 요 화염 피해 면역, 요게 은근히 꿀입니다. 자, 그 다음 에드워드 3세. 자, 에드워드 3세 같은 경우에는 성전 기사단 병사, 그리고 가터 이렇게 했는데, 전열에 자기의 전용 유닛이 선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기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 성전기사단 병사를 빼고, 성전기사단 병사를 빼고요, 전열에 서는 친구, 코끼리밖에 없거든요. 사실 코끼리, 낙타, 후사르, 도끼 이렇게 4마리밖에 없는데, 여기서 낙타를 넣어주셔도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친구들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거 넣었습니다. 이 데미지는 세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도 전장이 피감에 이게 사기의 기병 능력이다 보니까 잘 죽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가터가 이게 깜빡 잘못하다 보면은 가터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에드워드 3세를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간혹가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평가하자면은 이렇게 배치하면 센데 뭔가 잘 죽는 유리대포 느낌으로다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롤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급행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썼고요. 마찬가지로 코끼리가 전열에 서고 부족한 딜량을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카바를 쳐줍니다. 298에 370 거의 충격기병급 데미지거든요. 물론 얘가 코끼리는 좀 로또성이 강해요. 최대 데미지랑 최소 데미지 편차가 꽤 크기 때문에 좀 로또성이 강한데 그래도 코끼리는 귀엽잖아요. 코끼리 이쁘니까 코끼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대석이 형님도 이게 병력을 배치할 때 앞에 이제 가터를 세울 거나 뭐 코끼리를 세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가터를 원래 세웠다가 코끼리로 바꿨어요. 급행군이 너무 땡기더라고. 전장은 피감의 기병이라서 제법 오래 버티고요. 근데 요 이전양전 요 스킬 믿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야율대석은 절대로 이 고군이랑 이 이전양전 그리고 의병 요 세 개 보고 와 이거는 그냥 안에 들어가서 무쌍을 찍으라는 장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정복 도전에서 무쌍 찍으면은 죽어요. 로버트 빼고는 다 죽습니다. 로버트랑 흑태자 빼고는. 기병장들이 무쌍 찍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기병장들은 그냥 전고 먹는 하마 새끼들, 도시 잘 따는 하마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요 침투 요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침투 요 스킬은 정말 개꿀 스킬이에요.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 할리드도 급행군을 줬어요. 아니 할리드 따위한테 급행군을 주는 미친놈이 있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할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 보병 능력과 기병 능력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충격 기병을 쓰라는 창병 혹은 근접 보병도 같이 쓰라는 얘기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맥도대대가 얘의 스킬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근데 왜 맥도대대를 넣냐면은 사실 저도 횡도대대 넣고 싶습니다. 자, 횡도대대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문제는 낙타가 맨 앞에 서버리죠. 낙타가 맨 앞에 서버려요. 사실 이게 훨씬 셉니다. 이게 훨씬 센데 낙타가 맨 앞에 서버린다는 점 하나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병 능력 그냥 깡 보병 능력만 믿고 맥도대대를 넣었어요. 그래도 이 보병 능력이 94 정도면은 제법 단단합니다. 제법 단단해요. 방어력 301이면 됐지 뭐. 그래도 뭐 주력으로 쓰기에는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실리오스 2세는 뭐 그냥 존나 짱짱 세요. 도끼 3마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베오울프도 뭐 대충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딱히 안 써요. 자, 그 다음 랩새끼 같은 경우도 보병의 기병이죠. 보병의 기병이기 때문에 뭐 보병 보석 많이 달아주시고 대신에 얘는 장병무기 마스터가 있죠. 장병무기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할리드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요. 할리드보다는 탱킹이 조금 되는 친구인데 그래도 충격기병 2마리 만약에 급행군을 달아주고 뭐 보병 이렇게 달아주면은 훨씬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랩새끼 굉장히 좋은 장군. 자, 오토 가이드 셔틀이에요. 그냥 물론 근접 보병 전문가와 검술 마스터 요거 때문에 횡도와 술탄 근위대의 효과를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메리트가 크게 없죠 사실. 그리고 아이템이 없어요. 얘 줄 아이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 거 떼줘도 돼요. 얘 거 떼주고 여기다 붙여주면 사실 됩니다. 뭐 이런거 뭐 이렇게 대충 붙여주시면 돼요. 보병 능력 뭐 하나 주고 그리고 뭐 지도도 하나 주고 이런거 지도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손이 잘 안가는 뭐 그런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알프레드 요즘 안 쓰고 있는데 뭐 창충기의 거의 그거 한 장군이죠. 창충기의 시작 같은 장군, 하이브리드의 시작 장군. 마찬가지로 뭐 대충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서 이 튜턴을 빼고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캐식을 넣어서 이동력을 극대화한다든가, 근연을 넣어서 뭐 2번을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캐식 넣어야지. 어차피 쓸 일은 없어요, 사실. 자, 그 다음 로빈훗. 로빈훗은 보병 능력의 궁병 능력인데, 아니 얘는 왜 맥도대대 안 쓰고 이런 중방창 같은, 어차피 창궁궁 할 거면은 제일 좋은 창병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할 수 있겠는데, 요것 때문에, 오로지 요것 때문에 중장 방진 창병을, 중방창을 씁니다. 중방창의 보석 조합은 빨강 노랑 파랑 신호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궁궁에 최적화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데미지 증가를 더 받을 수가 있고, 보석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자, 그 다음 아틸라는 요게 진짜 개사기고요. 그리고 급행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시면은 이동력이 기본 12고요. 이동력이 기본 12예요. 진짜 존내 빠릅니다. 이게 이동력 12라는 게 이 페널티 없이 10이라는 건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진짜 존나 빨라요.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 카이사르도 마찬가지로 중방창 쓰고 있죠. 중방창 쓰고 보석 조합은 사격 마스터인데, 사격 마스터는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 있기 때문이죠. 원전말을 달고 싶었는데 원전말은 보석이 없더라고. 원전말은 보석이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창궁궁의 기본은 창병의 켈돌 라벤나죠, 사실. 자, 그 다음 흑대자. 얘는 궁병으로서 진짜 좀 논외인인데, 왜 논외냐면은 진짜 너무 세요, 사실. 너무 셉니다. 이렇게 배치해놓고, 사실 켈트 돌격자 빼고 뭐 원거리 기병에서 몽골 돌격자를 넣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넣는 게 데미지는 더 셉니다. 훨씬 세요. 훨씬 센데, 왜냐면 이 사격 마스터 2레벨까지 여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세긴 한데 사실 멋이 없잖아. 그래도 한번 효율 좀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사실. 이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급행군 보석이 아쉬울 뿐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켈돌 10%를 못 받잖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몽골 돌격자 지위 받아주시고, 요거 채찍 보석 하나에다가 뭐 노랑 보석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자, 그 다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비싸져요, 유닛이. 5티어짜리가 많기 때문에 한 500원, 400원, 500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틸다는 뭐 대충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볼 거 없잖아. 요것만 전략 마스터만 달아주고, 나머지 뭐 알아서 잘 쓰게 해주고. 그 다음 조반니. 자, 조반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만 레벨이 좀 낮은 게 아쉽지만은 사격 마스터 4레벨까지 잉글랜드 장군 기본 올라가고요. 유닛은 제노바 용기병. 원래는 3제노바로 했는데 3제노바로 하니까 이 추격 스킬이 없어가지고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제노바에서 용기병 하나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너무 멋이 없어. 못대가리 너무 없는데.
자, 그 다음 엘시드. 엘시드는 폭발이 있죠. 폭발이 있고 보전마에다가 원전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용방패 하나랑 그리고 제노바 콩키스타도르 이렇게 해서 깡딜로 밀고 나가는 친구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법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요한니스 괜찮죠 장군. 보야르 클리바노 폴이 성전기 있었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나르세스도 괜찮습니다. 네, 장군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장군이에요. 방위보병 전문가의 원전마 그리고 보병 능력 원거리 능력이라서 원래는 보병 능력 기병 능력이었는데 보병 능력 원거리 능력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창궁궁이 되는데 창궁궁의 시작 같은 존재. 근데 굉장히 빠릅니다. 역시 급행군이 있기 때문에 아틸라랑 똑같아요. 이동력 12로 겁나게 빨리 다닙니다.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써. 최고입니다. 헨리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에드워드 1세. 에드워드 1세 같은 경우에는 기전마에다가 돌격기병 전문가 폭발까지 완벽한 기병장의 세팅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왜 원거리 능력이냐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거의 페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충궁궁이라는 진짜 걔 듣도 보도 못한, 거기다가 전용 유닛이 전열에서는 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왜 이걸 이용을 하냐면은, 자, 에드워드 1세랑 에드워드 3세 그리고 흑태자까지 하면은 에드워드 트리플 에드워드가 속박을 받는데 원거리 보병의 이동력이 1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이동력이 10이 되겠죠. 10이 된다는 거는 여기 채찍보석까지 끼면은, 채찍보석 끼고 이 속박을 받으면 이동력 11짜리 궁수예요. 결국에는 이동력 11로 페널티 없이 추격과 등반을 통해서 페널티 없이 다닐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유닛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콘스탄티누스 망치나 뭐 우르반 대포 쓸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달아준다면은 아틸라만큼 빠릅니다. 진짜 개빨라요. 무조건 쓰세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노루기사가 존나 약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알렉시오스는 뭐 사기의 기병은 진짜 때려 죽이고 싶네요. 자, 넘어가고요. 샤를 7세는 정말 완벽한 장군입니다. 다만 요 후방보급 마스터라는 스킬이, 후방보급 마스터가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근데 후방보급 마스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법 크거든요. 집정관으로서 이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나는 후방보급 마스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도시마다 보병 하나씩 넣어놔가지고 도시 체력을 꽉꽉 채워가지고 쓰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빼면 되는데,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못해요 사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파보흰 요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걸출한 웅병가가 완전 샤를 7세 쓰라고 만들어준 거죠. 내정 발강.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사격 마스터 2레벨 올려줬습니다. 빨강, 노랑, 하양 이렇게 해서 내정은 아슬아슬하게 이런 181이 맞춰졌고요. 궁병 능력도 적당하고, 그리고 코뿔소를 쓰면은, 코뿔소를 썼을 때 이제 여기서 1 감소, 여기서 1 감소, 코뿔소에서 1 감소. 그래서 이동력을 3만 소모하죠. 3 소모하고 라벤나로 1씩 채워주니까 결국은 이동력 2 정도 소모하는데,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3번 4번 때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 보두행 굉장히 좋은 장군. 마찬가지로 가터를 앞에 세운 이유는 가터가 전열에 서주기 때문이에요. 가터 대신에 뭐 충격기병, 뭐 성전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을 쓰셔도 되는데, 성전이나 장다름 이런 친구들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안 내켜요. 이거 빼면 사실 장병무기 마스터가 2레벨이거든요. 별로 안 내켜요. 뭐 근데 장다름을 사실 가터 대신에 뭐 장다름을 이렇게 하나 끼얹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딜, 힐, 탱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대신에 이동력 감소 뼈 아프죠. 이동력 감소가 12에서 11이 되는 게 좀 뼈 아픈 부분. 그냥 이대로 쓸까? 이대로 쓰자.
프리드리는 좀 애매한 장군입니다. 왜냐면은 프리드리의 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스킬 두 개가 좀 구려요. 정복도전에서. 리더십이랑 분노가 항상 사기가 만땅인 정복에서 그렇게 쓰일 일이 없죠. 그래도 리처드랑 속박이 터지기 때문에 하나 정도 기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전장도 피감의 사기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잘 키우면 좋은데 다른 기병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카를로스 마르텔루스. 처음에 이 장군이 나왔을 때 뭐 이런 똥장이 다 있나 싶었는데 특수연이 또 도끼 투척병이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은 그냥 도시에 맘 놓고 짱 박아 둘 수가 있어요. 사격 마스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그냥 맘 놓고 짱 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군. 거기다 프랑크 도끼 투척병 체력 겁나게 높습니다. 잘 안 죽어요. 그 말은. 흑태자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도끼맨들 뭐 노르망디나 이런 애들이 노르망디 덴마크 바이킹 이런 애들이 도끼 3마리씩 들고 막 두드려 패면은 이 궁병이 아틸라도 막 죽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진짜 안 죽습니다. 진짜 개단단해요. 체력 겁나 많아. 자, 그 다음 하랄드 볼 거 없죠? 하랄드 아직 쓰는 사람 없죠? 자, 그 다음 누르아틴. 누르아틴 같은 경우에는 네, 궁기병 3마리를 썼고요. 살라딘과의 속박이 터지면은 궁기병의 데미지 공방이 15 증가하기 때문에 궁기병을 위한 장군. 그리고 이런 것들 보석 조합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마드 아틴 장기바둑 체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스킬셋이 참 골치가 아프죠. 기전만데 스킬은 튼튼한 활이고 전장은 기병 능력 원거리 능력인데 결국에는 뭐 기궁궁 충궁궁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쓰라는 건데 저는 보야르를 넣어줬어요. 보야르 넣어도 이속이 12에서 풀편제이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13짜리 이속인데 이게 이동력 13이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형 페널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장군이에요, 사실. 자, 윌리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윌리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우진 않았는데 요렇게 뭐 채찍 보석 하나 박아주면은 이동력이 마찬가지로 11 거기다가 보야르 효과로 12가 돼서 뭐 기병 정책을 받거나 코뿔소 혹은 홈슈 망치를 쓰면은 앉은 자리에서 3방을 때릴 수 있다는 점 좋고요. 가장 좋은 점은 땅굴 굴착 4스킬이 있기 때문에 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붙어서 중장 형광등과 바로 2방을 꽂아버릴 수가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충격기병 물몸이죠. 그래서 잘 안 써요. 못 쓰겠어요. 충격기병. 한 방에 못 죽이면은 충격기병은 진짜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정도 다 좋은데 스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분신 이 스킬도 굉장히 좋죠. 데미지 15% 증가에 뭐 피해 감소 15%.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왜 안 쓰냐? 기병의 원거리. 자, 그래서 이런 괴악한 조합도 나오는 겁니다. 장다름 기사를 굳이 기용한 이유는 장다름 기사가 전열에 서고 생존성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이고 몽골급 습자도 몽골급 습자는 이동력 보조. 만약에 이 장다름과 중장의 형각병이 충격이 2번이 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살아남는 병사는 잘 없겠죠, 사실. 아직 연구가 필요한 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 아서왕 갖다 버리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그 다음 살라딘. 이 피증의 사기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진짜. 이제 개쓰레기죠, 사실. 너무 쓰레기야. 포획이 아무리 이게 상향이 됐다지만은 쿨타임 5라운드 에바잖아요, 진짜. 에바예요. 자, 그 다음 유스. 네, 유스는 뭐 그냥 내정 올인.
어차피 처음에 뽑아서 테오도르랑 속박 터뜨리는 용이니까 그거 자 이대로 사용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디노와 백장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복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복도전에서는 생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유닛이어도 생존성이 떨어져가지고 정보를 먹기도 전에 그냥 다골 맞아가지고 전열 까여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생존력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동력입니다. 왜 기동력이 중요하냐면은 기동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이동력 10, 11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형 페널티도 없애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많이 이동하고 시원시원하게 이동해요. 이동력이 짧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동력과 생존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유틸리티나 이런 걸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 했던 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